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9월 7일 김종대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 민주당의 충청지역 대선 후보 경선은 여러모로 또 여러 갈래로 여러 방향으로 파장을 낳고 있고 화제도 낳고 있습니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야권의 원로 중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만은 이 유인태 사무총장이 어제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경선 끝났다,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아마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경선을 할 텐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진행자가 경선 패배 후에 뭐 어쩌고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물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별로 질문에 답도 안 하고 그냥 갔다라고 지적하니까 유인태 전 총장이 묻는 기자들이 참 잔인하다, 저렇게 참패한 사람한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그 우성호 의원도요,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요,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1, 2 후보가, 연고가 없는 충청도에서 연고가 경기도인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호남이 연고가 있는 이낙연 후보, 이 두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1, 2 후보가 싸웠는데 그럼 비슷비슷할 줄 알았더니, 아니면 누가 뭐 조금 이기거나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차이가 커졌던 걸 몰랐다. 이거는 상당한 대세론이 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권리당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민심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1차 선거인단 투표, 2차 선거인단 투표는 12일 날 슈퍼위크, 즉 내일부터 투표가 들어가서 12일 날 개표가 되는 1차 선거인단 투표인데, 이번에 한 64만 명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50%가 투표에 참여하면 32만 명이고 이런 식입니다만은 하여튼 선거인단 전체는 64만 됩니다. 이 결과가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권리당원 투표가 가장 중요한데 권리당원은 여론하고 같이 간다. 그런데 무려 이번 주말에는 62만만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 거기서 불참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그 결과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50% 넘을 거라는 얘기죠. 또 이낙연 후보는요, 아주 완패의 충격 속에서 경선 다음 날이죠, 어제 대부분이 일정을 취소하고 캠프는 캠프대로 그냥 기존 전략을 어떻게 더 끌고 나가야 되느냐, 수정해야 되느냐고 재검토 회의를 많이 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0만 투표자가 있는데 민주당 이번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0만이 좀 넘거나 뭐 그쯤 됩니다. 실제 투표에는 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 겨우 4%만 참여를 한 걸 갖고 그것이 충청지역 경선인데, 이 결과를 놓고 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조차 경선이 끝났다고 하고 이낙연 캠프는 저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4%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이유는 청주에서 있었던 충북과 세종시 경선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인 4일과 5일 날 충청 지역을 둘로 나눠서 경선을 했습니다. 하나는 4일 날은 대전, 충남, 그리고 5일 날은 충북과 세종시, 이렇게 둘로 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한데 이낙연 캠프가 충격을 받은 것은 대전, 충남이 아니라 충북, 세종, 특히 충북 참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충북은 충남과는 좀 달리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성으로 분류되어 것입니다. 영향력이 대단하죠. 여기 청주 출신인데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곳에서 3선을 내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게다가 노영민 후보 전 실장의 영향력 때문인지 충청북도의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사람은 변재일 의원 딱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밀으니까 현역 중심의 조직력을 크게 믿었던 거죠, 이낙연 지사는. 그래서 이낙연 측은 충청 대전에서는 참패했지만 좋다, 다음날 보자,
충북 세종시에서는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이거죠. 조직력으로 그냥 거의 오리를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변제리는 하나밖에 없는데고. 자, 이 두 지역 대전 충남과 충북 세종을 전체 합쳤을 때의 성적을 전체를 뭐 대의원이니 일반 당원이니 권리당원 전부 섞어서 해보면 54.72%를 이재명 지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충북 세종시만 보면요, 전체를 봐서는 54.54니까 조금 0.18% 떨어졌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이 지역 권리당원도 54.94%로 전체보다 권리당원 숫자가 더 많았어요. 대전 충남도 전체보다 권리당원 지지가 더 높았고, 그렇게 조직력을 믿고 노영민 지역의 아성에서 특히 권리당원들을 잘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지사가 전체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거죠. 권리당원이 왜 중요하냐? 어저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 권리당원이라는 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이게 전체가 한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국민의힘을 또 바치고 이끄는 아주 핵심 당원들이에요. 대부분은 친문 강성당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영민 실장이 친문이고 그 노영민 실장이 아석이고 이낙연 의원 후보 지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서 권리당원들은 이들의 뜻을 안 따랐다. 윗사람들 뜻을 안 따랐다. 뭘 따랐느냐? 본선 경쟁력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택했다. 이렇다면 거기에서조차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여기나 비슷할 거 아니냐. 없는 지역이나 그렇게 뭐 누가 버티고 있고 조직력으로 하는 충청북도나 세종시나 아니면 대전 충남으로 갔다. 그럼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 아니냐는 전망.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사람들은 이 이재명 지사의 충북 세종시 승리를 2002년도 노무현 후보의 광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2002년도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요, 호남의 동교동계 의원들, 민주당원들은, 동교동계들은 이인재 후보를 지지했어요. 근데 당원들은 동교동계가 지원하는 이인재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라 영남주자 노무현을 택했어요. 호남 민주당원들이 영남주자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맞으니까 결국 이인재 후보는 중간에 경선을 포기했고 노무현 후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던 겁니다. 지금은 청주권 이렇게 보면요, 특히 대표적인 건 이제 노영민 실장 때문에 드릴 말인데, 대전 충남 그런 정도의 상징성은 있는 인물이 없으니까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 강성당원들이 비문 비주류 이재명을 택하는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주자, 주류가 비주류. 이런 분석이 유상호 의원 말대로 12일 날 있을 슈퍼위크, 즉 64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1차 국민단 선거 투표에서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 이건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까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정말로 뭐 그 다음 경선은 진행 하나마나가 될 겁니다. 청주가 그래서 2002년도 노무현처럼 저것이 적용되느냐, 광주처럼 되느냐, 이걸 보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그래서 이 청주의 이재명 쇼크는 충남 지역의 쇼크, 그 중에서 청주의 승리는 그래서 쇼크로 민주당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1대1 경선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조사하는 것, 이것과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 것, 이 두 개가 앞으로 여야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의 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